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토겐스탁에서는 썰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자, 이 썰톡에서는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관련해서 저희 심층 분석 진행하고요.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또한 이 투자 상담 진행합니다. 자, 코너 앞뒤로 현재 종목 상담, 투자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토겐스탁에서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참여 이벤트로 이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이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이 충북도에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오늘부터 23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 행사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특별 세션을 마련해서 이 국내외 백신 및 치료제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요. 이 진단 키트 등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다음 중 이 행사의 이름은 자, 1번 바이오 코리아 2020, 2번 헬스케어 코리아 2020, 3번 AACR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K바이오라고 하죠. 우리 한국 바이오의 위력, 우리 한국 바이오의 저력을 보여줄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연관되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보겠습니다. 자,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지금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욱더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시장에서도 1% 넘게 꾸준하게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미국 시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를 보시면요.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그래도 좀 제한적인 점을 봤을 때 그래도 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장 분석에 관련해서 김본 스타님 모시고 더욱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이 시장 탄력이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특히나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2시죠. 이 2시를 기점으로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변동폭이 컸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대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간대별로. 자,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오늘 5.18입니다. 네. 오늘 5월 18일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이날 오늘 어떻게 움직였냐면 개인이 엄청나게 많은 순매수를 했다가 그 순매수가 이제 10시가 지나서 개인 순매수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외국인은 그냥 평이하게 흘러갔습니다. 평이하게 흘러갔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했고요. 기관이 장 막판에 매수로 들어올렸는데 전반적으로 개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개인이 샀던 걸 줄인 거죠. 매수했던 폭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장 막판에 좀 매도한 부분이 지수에 좀 영향을 줬다. 기관이 좀 받쳐줬지만 기관에서는 크게 받쳐주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이는 부분은 주로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한 부분. 금융투자가 다른 걸 한번 다 지워볼게요. 보시면은
예, 금융투자가 장 막판에 들어왔죠. 장 막판에 들어왔는데 하여튼 금융투자가 시장을 좀 똑바로 좀 트레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금융투자가 뭐 매매나 엄청 잘하고 이런 짓 하면 제가 말도 안 하겠는데 금융투자 별거 없어요. 뭐 프랍 딜러들이 뭐 얼마나 잘한다고 했으면 뭐 다 떼돈 벌었겠죠. 근데 금융투자 뭐 쓸데없이 시장 교란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냥 차라리 쪽팔려고 매매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꾸 시장 자체가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개인이 결국 바쳤어요. 네. 결국 개인이 바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바쳤는데 개인의 이제 순매수 여력이 주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냐면 이제는 코스닥 쪽은 꾸준해요. 코스닥 쪽은 꾸준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1,000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죠. 그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삼성전자가 좀 밀렸을 네. 때, 그 이스케닉스랑 좀 초반에 밀렸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장이 반등 나오니까 다시 매도하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밀렸을 때 개인 대기자금 40조 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시장 조정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10명대로 다시 줄었죠. 네. 이틀째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제가 2주 전에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고 봉쇄를 완화하고 나서 2주 뒤에 좀 봐보자 했는데 최근 미국 유럽 데이터가 다 꺾였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가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점은 확실히 좀 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2차 간염, 3차 간염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자세히 좀 얘기 드리고 그럼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제가 박스권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번 딱 라인 2개 그어놓고 1980포인트 그 다음에 1860포인트 딱 이 2개 얘기 드렸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껌딱지입니다. 껌딱지처럼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 위쪽으로 좀 상승 방향을 턴할 거다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 네. 그다음에 미중 지금 정식 용어는 지금 언론사들에서 정식 용어를 뽑는 것 중에 가장 좀 괜찮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미중 신냉전. 신냉전이에요. 또 다른 냉전이라. 신냉전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1.99% 상승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다. 저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 의미가 있는지 좀 이따 자세히 하웨이 얘기하면서 죽어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 보시면 코스피 쪽 보시면은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좀 열려 있다. 다만 2,000선을 좀 도전하는 흐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그리고 하락으로 밀릴 때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전략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밀리면 21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코스피도 상승 방향이 21선을 이탈하게 되니까 이 21선이 따라 올라온다는 얘기는 다시 받쳐서 올라간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노려보고요. 21선 깨고 만약에 코스피가 내려갔다 하면 1860선에서 61선이 맞다는 지점이 나올 겁니다.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61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깨기는 쉬우니까 그러면 1860을 깨면 그때 좀 조심하자, 비중 줄이자라는 얘기. 1860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라는 전략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밀리니까 저는 사실 매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려고 하면 장 올라가고 다시 개인들이 매수해서 그런 부분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2020년 12월 지난 고점, 싼 고점을 이미 돌파했어요. 이미 돌파해서 사실상 안착했다고 봐야 됩니다. 안착했다고 봐야 되는데 코스닥이 이미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 흐름에서는 오늘 셀트리온이 밀린 걸 보면은 확실히 셀트리온 물론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코스닥 쪽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밀렸어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AACR 그 다음에 아스코 전부 다 거의 마지막 막바지 이슈들이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 밀리면서 좀 밀렸는데 그러면서 저는 코스닥이 좀 약간 밀리면서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코스피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도 685선을 지켜야 되겠죠. 685선을 지키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고 밀린다 하더라도 최대 660포인트는 지켜줘야 되는 660포인트가 깨지면 단기 하방 추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좋게 대응하시지 않을까
저는 지금 시장 뭐 아주 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장 아니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제가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통앤스탁 밥TV 노란통 메신저 별톡방 상담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의 검색 버튼을 꾹 누르시고요. 이 팍스경제TV 별톡방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요. 이 무료로 이 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문자가 왔네요. 첫 번째 상담입니다. 4725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매수가 86,200원, 비중 10%입니다. 자,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오늘 이 코스닥의 장 막판에 이 셀트리온 이 헬스케어가 좀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닥 자체에서 조금 이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오늘 동반 하락을 했는데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인 걸까요? 앞으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뭐 뉴스 나온 게 뭐 네. 좋은 얘기 나왔는데 밀렸죠. 밀렸다는 게 돈 빼겠다는 얘기예요. 돈 빼겠다는 얘기니까 특히 기관에서 오늘 많이 네. 팔았죠.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가 86,200원이잖아요. 비중이 10%. 비중 적당하고요. 더 담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86,700원대에서 그냥 깨진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매도하시고 소폭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깨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사실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가장 이제 좋다고 보는 것은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차라리 보는 게 낫다. 근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밀렸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시밀러가 규모 경제로 갈 거예요, 앞으로. 그럼 규모 경제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그럼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직 규모 경제까지 갖추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원가 경쟁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수혜를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다만 뭐 코로나 관련 이슈가 좀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겠는데 코로나 관련 이슈가 없다면 셀트리온은 그냥 이쯤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다만 86,700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362님께서 주셨습니다. ITM 반도체 이 매수가 57,400원, 비중 20%입니다. 자,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나 전자장비 이 섹터 자체가 오늘 상당히 이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ITM 반도체도 오늘 3% 넘는 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ITM 반도체 네. 일단 우리 전기차 관련주들이 물론 제가 추천한 겁니다. 이거 G3 뭐 계담에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ITM 반도체가 원래 2차 전지 보호회로를 하는 네. 회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입만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은 밀리고 그다음 좋은 얘기 하면 오늘도 네. 이상한 소리 했다고 막. 근데 하지만 네. 테슬라가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엄청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전 장기 성장성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ITM 반도체가 2차 전지 보호회로인데 2차 전지가 뭐 전기차 배터리만 쓰입니까? 이 스마트폰에도 쓰여요. 네. 쓰이는데 미중 무역 신냉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과연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 삼성전자한테 이득일까요? 뭐 손해일까요?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하자면 저는 오히려 ITM 반도체한테는 이득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주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ITM 반도체는 좀 보유하고 가자. 계속 보유하자. 이런 얘기 드리고 오늘 물론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은 계속 보유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ITM 반도체는 사실상 이제 전 고점을 거의 다 뚫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69,000원까지 한번 갈 흐름이 올 겁니다. 월봉인데요, 현재. 그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격대 보고 있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비중 20%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비중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본다 하시면은 21선 이탈하는 흐름인 56,500원.
52,500원을 손저가로 좀 잡아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문자 주셨네요. 3799님께서 주셨습니다. RFHIC 이 매수가 39,200원, 비중 23%입니다. 자, 손절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가 이 화웨이 관련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RFHIC 오늘 좀 급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RFHI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웨이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하웨이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하웨이 통신 장비가 안 팔리면 결국은 RFHIC가 결국은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웨이가 수출 제재 당할 때 수출 제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RFHIC가 똑같이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급락을 했죠. 지금 작년 어느 때냐면 이때예요. 이때 보면 쭉 급락을 했습니다. 쭉 급락을 한 상태예요. 이때 쭉 급락했고 또 급락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FHI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 하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런 제재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하웨이 걸 더 사줬어요.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사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걸 사줬냐?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통신 장비는 어차피 똑같아요. 까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RFHIC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올 거라고 봅니다. 조정이 올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노려볼 구간은 한 요 정도 한 29,500원, 600원 되겠네요. 이 정도 부분에까지 이 정도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39,200원이면 지금 현재 좀 손실폭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 좀 장이 반등을 할 때라도 비중을 좀 확 줄여서 가시거나 전부 다 손절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뜨는 종목들이 반대 성향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물론 오이솔루션 오늘 좀 밀렸어요. 5G가 전체적으로 요즘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이솔루션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아니라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비중이 줄면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비중이 엄청나게 늘 수 있냐? 뭐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통신 장비가 사실상 약간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점유율을 좀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차라리 지금 당장 5G 내가 종목 들고 있어야 되고 불안하다. 그러면 차라리 오이솔루션을 들고 있는 게 낫다. 이노와이어리스나 이런 종목을 차라리 들고 가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얘기 좀 드린데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고점에서 꺾인 차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이솔루션이 좀 더 낫다. 아니면 KMW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별톡방 이 상담도 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별톡방에서 상당히 많은 이 상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조약돌님의 현재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이 G3 종목 회담에서 우리 김보님 추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시나요? 비중 30%입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죠. ENF 테크놀로지 우리 김보스타님 보고 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요? 죄송합니다. 정말 참 죄송해요. ENF 테크놀로지 사실 지난주 G3 종목에서 뺐어요. 제가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후회하고요. 제가 바보죠 뭐. 제가 바보면 사실 ENF 테크놀로지를 뺀 이유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뺀 건데 뭐 본의 아니게 ENF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사실은 SNS 택으로 갈아타려고 이렇게 좀 해놓은 건데 사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이게 국산화 수혜주이지 않겠습니까? SNS 택 자 SNS 택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인데 이제 SNS 택을 먼저 보고 덤볐는데 ENF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가 불화수소 불산 국산화 수혜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더 간다고 봐지는데 현재 지금 매수가가 얼마나 돼 있죠?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매수가 얘기는 따로 뭐 안 돼 있나요? 네. 현재는 매수가 얘기가 따로 없네요. 그 올랐네요. G3 종목에 대한 가격대 비슷한 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익 꽤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이번 달 내로 답변을 달라고. 일본이 답을 줄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땐 끝까지 갈 거예요. 일본은 끝까지 가서 아마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차라리 후회하고 정권 뺏긴 뺏겼지 예, 우리나라에 절대로 머리 숙일 일은 없다. 그걸 따지고 보면 EMF 테크놀로지는 두가청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 분 더 상담을 좀 진행해 볼까요? 자, 라임님께서 현재 지금 보내주셨네요. 디바이스 ENG는 내일 매수해도 되나요? 추천주 하나 주시면 감사라고 상당히 귀엽게 보내주셨네요. 자, 우선 우리가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도 했던 기업이고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으로 우리가 실적이 하고 성장성까지 갖춰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내일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사실 내일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좀 14,500원까지 한번 흐름을 좀 기다려 15,000원 초반까지만 네. 15,000원 정도까지만 좀 흐름을 좀 기다려보고 대응하자. 아니면 내일 이제 21선을 현재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좋은 회사고 상당히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 ENG가 너무 저평가예요. 보시면은 올해 실적이 한 뭐 220억이라고 치고요. 뭐 적당히 봐서 220억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떤 거라냐면요. 상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적 자체가 약간 저평가돼 있긴 해요. 네. 지금 플렉서블 OLED 이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슈 때문에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40억입니다. 그러면 반토막이에요. PER 5배 수준이거든요. 너무 싸죠. 너무 싸기 때문에 물론 너무 싸지만 이런 종목에서 내상이 보면 정말 주식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1선 내일 받치고 올라오면 올라올 때 좀 따라가든지 네. 아니면 15,000원 초반까지만 한번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되는데 분할로 좀만 나눠서 잘 담아 놓으시면요 평생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